아빠와 비장형제 모임 나눔의 쿠킹 토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린 비장형제들 그리고 청년 비장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비상형제라는 말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장애인과 형제 장애인 사랑입니다. 아 맞아요. 장애인을 형제 자매로 갖고 있는 사람을 비장애 형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같이 형제 자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 형제라고 부릅니다. 비장애 형제 모임 나누는 이런 비장애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지지를 하는 모임이에요. 저도 동생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비장애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애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프로그램 활동을 할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함께하는 제가 오티즘 엑스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이 자리를 특별하게 빛내주신 이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실 특별한 멘토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시네요.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주신 분이시죠. 주방에서는 따뜻한 요리로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잇는 그런 요리를 전달을 해주시고 가정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로 임해주시고 계신 타미리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 셰프님께는 쌍둥이 형제가 있으시대요. 최근에 SNS에서 그 쌍둥이 형제 그 영상이 떠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셰프님이 생각하시는 형제랑 서로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친구보다도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같이 지내지만 나이가 들고 또 사회에 나가게 되고 환경이 바뀌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점점 달라져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쌍둥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고 또 가족이었는데 20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서로 잘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동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고 또 아이 때문에 또 아이를 가지고 난 이후에는 제 인생의 시선은 오로지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또 너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형제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제들 사이에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이렇지? 당연한 거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또 서로 같이 시간을 더 지내다 보면 형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그걸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고 결국은 그 가장 제일 가까운 친구를 형제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같이 오는 형제들 너무 귀하고 또 이 시간이 누구보다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쿠킹 클래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요리는 사실 뭐 프랑스를 대표하는 약간 샌드위치거든요. 잠봉 베르난 샌드위치입니다. 근데 뭐 잠봉은 프랑스 말로는 이제 햄이에요, 햄. 그리고 베르는 치즈거든요. 그러니까 햄이랑 치즈가 죄송합니다. 버터가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있고 오랫동안 먹어왔던 그런 샌드위치고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변형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냥 버터보다 조금 버터에다가 여러 가지 향을 집어넣은 버터를 만들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허브 버터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재료가 이제 파슬리라는 재료거든요. 파슬리는 이렇게 그냥 먹으면 그 땅바닥에 있는 풀을 먹는 맛이에요.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재료에 들어가면 그 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좀 약간 그 마법의 허브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차이브라는 허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대파 같은 거에 약간 작은 버전인데 이건 파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재료들을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집에 와요. 예전에는 찾기가 힘든 재료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주문하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한 가지만 찾아도 상관없어요. 이 허브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늘을 이제 섞어서 버터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마법 버터가 되거든요. 이 버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지금 저희는 샌드위치에 발라 먹겠지만 이 버터를 이제 오늘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이 버터를 가지고 식빵에 발라서 토스트를 해도 맛있고 혹은 뭐 해산물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프랑스에서는 이걸 달팽이랑 같이 먹거든요. 달팽이랑 이 버터랑 섞어서 오븐에 집어넣으면 정말 맛있는 에스카르고 요리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라라든가 뭐 조개라든가 그런 것들 다 같이 하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이걸 배워서 꼭 만들어 볼 거죠? 네. 오케이. 그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재료가 간단하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샬롯이라는 재료인데 사실 양파에 좀 프랑스 양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가 없다 그러면 양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쓰는 이유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레시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집어넣었지만 혹시라도 뭐 이거를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 뭐 빼도 되고요. 양파에서 약간 매운맛을 뺀 양파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좀 없고 그래서 약간 맛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마늘이랑 그리고 파슬리 그리고 차이브를 다 얇게 칼로 다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지다 보면 이제 손가락도 다질 수가 있거든요. 좀 위험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칼은 제가 다 다져서 버터를 만들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지켜보시고 눈으로 기억하시고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무조건 만들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야 되겠죠? 네. 만들어서 카톡을 보내면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꼭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따가 제가 다 카톡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만약 형제분이 우리 누나가 형이 또 칼을 칼질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큰 이제 이런 믹서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갈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니까 만약 칼로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제품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제가 오늘은 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칼을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사실 이 재료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샬롯을 제가 조금 찹을 해놨는데 샬롯을 찹은 샬롯이 있으면 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작게 찹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덥잖아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근데 이 주방도 이렇게 덥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에어컨을 꺼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얇게 찹을 해서 이제 샬롯을 이제 예를 들어 1인분 양이다 그러면 이걸 한 개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정도 찹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사실 좀 뭐 레시피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재료가 부족하면 좀 작게 넣어도 되고 더 많이 넣어도 되고 하지만 한 개 정도 분량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네, 1인분에는 양파 작은 거 한 개를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을 좀 다져줄 건데 마늘은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마늘 끝에 있는 부분을 좀 잘라 주시고요. 약간 까만색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살짝 거기에 좀 써요. 그래서 그걸 잠깐 끝에 부분을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칼로 이렇게 때리면 돼요. 오, 때리면 네. 이렇게 좀 뭉그러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모아서 이제 얇게 찹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칼 등으로 치면은 마늘이 으깨진대요. 그래서 으깨진 걸 모아서 한 번에 저렇게 다져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질 때 손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늘의 꼭지 부분은 떼야 쓴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되는데 다진 마늘은 이제 향이 좀 많이 살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마늘을 이렇게 생마늘을 다져서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마트에 다진 마늘도 파는데 그 다진 마늘에는 마늘의 향이 좀 덜하대요. 그래서 생마늘을 사서 이렇게 직접 다지는 거를 한미리 셰프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진 마늘을 좀 따로 모으고요. 네, 아까 우리 양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따로 모아주세요. 마늘은 좀 많을수록 맛있거든요. 사실 마늘이랑 버터는 최고의 궁합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개인적으로는 1인분에 한 6알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인분이면 12알이니까 할 일이 많겠죠? 저 이걸 많이 다져야 되겠죠? 마늘은 1인분에 6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칼등으로 먼저 마늘을 쳐서 으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모아서 꼼꼼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쉽죠? 쉬운가요, 여러분?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요리는 정말 간단한 요리예요. 꼭 집에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엄마랑 만들지 말고 형제랑 같이 만들어 봐요. 알겠죠? 네,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고 핸드폰에도 담아놔서 집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마늘이랑 샤롯이 준비됐고요. 와, 사실 흑백 요리사 보면서 셰프님들께서 그 주방 도구를 깔끔히 정리하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시네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허브를 허브를 또 참여해 줄 겁니다. 네, 이제는 허브를 또 다져줄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파슬리를 이제 거기에 이제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를 떼고 잎만 쓸 겁니다. 잎만 이렇게 따서 줄기는 필요 없어요. 네, 파슬리에서 줄기는 떼고 쓰지 않고요. 잎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해 줄 겁니다. 파슬리 잎부분만 모아서 아까 마늘처럼 잘게 다져주세요. 믹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스 만드는 믹서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파슬리 집어넣고 한번 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갈아주면 이제 왜냐면 이걸 버터를 섞고 넣기 때문에 많이 갈리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칼로 다지기가 어려우시면은 믹서기로 한 번에 넣어가지고 다져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요리가 좋고 내가 뭐 요리사가 되겠다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손도 좀 빌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 요리사가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여기 지훈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와, 그러면은 지훈님은 집에서 믹서기 쓰지 말고 가지는 거 연습해보세요. 예. 어렵진 않죠? 그냥 계속 그냥 참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양파, 샬롯과 마늘, 파슬리까지 다지기로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는 정말로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잘 쉬웠지만 자주 깨끗하게 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즐거운 일은 나도 먹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또 사랑하는 뭐 친구가 있을 거고 또 뭐 결혼해서 자기 아이한테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예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먹는 것도 즐겁지만 요리를 했을 때 즐거움을 한번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그리고 혼자 힘드니까 당연히 누구나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엄청 사이가 가까워질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너무 즐겁지만 만들어서 누군가와 나눠 먹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행복의 순간을 딱 사진을 찍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그런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리하려면 사실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집에 가서 요리를 하셔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미리 셰프님이 이렇게 다지기를 하시는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 보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은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어디 가서 흔하게 보지 못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지금 물을 사용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네요.
파슬리도 굉장히 많이 다져주실 것 같은데 파슬리는 몇 줄기 정도 사용을 하면 될까요? 파슬리는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줄기인데 거의 한 세 줄기에 1인분씩 사실 허브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록색 버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 줄기 정도 1인분, 두 줄기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분에 2줄기 정도 사용을 하면 될것 항상 같아요. 만들 때는 1인분 만들면 안 돼요.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항상 2인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한 4줄기 정도 사용해 주세요. 네, 우리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자라는 마음으로 파슬리는 4줄기부터 사용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아까 막 차이브라는 허브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추라고 하긴 해요. 근데 부추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부추, 영양부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약간 파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게 첩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요리사한테 이걸 제일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칼을 다루는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한 다음에 끝을 좀 잘라내고 딱 잡고 이렇게 작은 상태로 찹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재료는 차이브라는 재료인데요. 영양고추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파맛이 나는 그런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을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사락사락 나면서 재미가 있어요. 차이브도 아까 파슬리와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주세요. 이 차이브 다지기를 셰프님들께서 훈련으로 이제 많이 하신다고 하시네요. 차이브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파슬리보다는 반 정도 양 하시면 돼요. 차이브는 비싸니까 파슬리보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사먹는 거보다 싸야 되겠죠? 집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쓰다 보면 뭔가 재료비도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4가지가 준비됐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콘텐츠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정리하면서 해주세요. 아시죠? 정리하는 동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큰 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 준비한 버터가 집에 오면 버터는 거의 냉동으로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도 맛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냉동으로 집에 오면 이제 사용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이 저녁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날 말고 그날 아침에 전날은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뭐 오후에 요리를 준비한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이거 밖에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온에 놔두면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종이가 도마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지 마시고 버터 종이를 완전히 벗겨내지 말고 바닥 도마 위에 깔아서 쓰시면 훨씬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깔아서 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으면 금방 이렇게 섞이니까 너무 얇게 찹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칼에 달라붙고 해서 좀 처음에 하시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조금 잘라주시고 버터는 잘 녹아있는 상태여서 너무 작게 자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버터가 판에 많이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돌려서 이거를 도마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약간 그러면 도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잘라서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잡아서 네, 잘게 자른 버터를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큰 볼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를 볼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또 한 개 더 할게요. 와, 버터가 구덩이가 들어갑니다. 많이 해서 집에 가져가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죠? 할 수 있겠죠? 다 해서 사진 보내주실 거죠? 사진 안 보내면 계속 제가 연락할 겁니다. 집에 가서 꼭 요리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엄청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선물이 뭔지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고 보낸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1등 하려면 오늘 집에 가자마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자마자 만들 사람. 오, 우리 셰프 끝나무 지훈님.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일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저희 식당에 초대할 겁니다. 네? 하미리 셰프님, 프렌치 파파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비스트로 유튜브에 초대해 주신다고 하네요. 와, 이제 약간의 이제 마음이 생기죠? 네, 이거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세요, 여러분. 버터는 어쨌든 약간 기름 같은 거니까 휴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살에 묻어있는 그리고 도마에 묻어있는 버터를 휴지로 잘 닦아주세요. 그럼 이제 이 버터 두 개가 여기 들어갔어요. 맞죠?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스패츌러 같은 거를 이제 집에 찾아서 꼭 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 다 섞어줄 건데 나무 주걱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개. 오케이? 네, 따라서 스패츌러와 나무 주걱으로 큰 볼에 있는 버터를 섞어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해야 될 게 샬롯, 마늘, 파슬리, 차이브, 레몬 주스, 소금, 후추, 버터. 요거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제 여기다가 먼저 버터를 조금 섞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버터가 서로가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되게 서로 좀 섞어줄 겁니다. 네, 큰 볼에 담긴 버터를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요리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재밌어요. 성취감도 있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행복한 순간은 요리를 해서 누군가가 누구한테 줘서 그 사람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어릴 때 경험해보세요. 그렇죠? 그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버터가 이제 살짝 그 부드러워지는 순간까지 나무 주걱과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버터를 저어서 잘 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마늘이랑 샬롯 그리고 파슬리 차이브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버터에 이런 식으로 아까 준비해 주신 마늘, 샬롯, 파슬리, 차이볼 한 번에 다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 좀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손으로 이런 장갑 끼고 이렇게 만져줘도 돼요. 어차피 이게 다 섞이면 되거든요. 좀 같이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이게 하면 됩니다. 장갑을 끼고 버터를 주물주물 주물러주물 올려주면 됩니다. 사실 정말 요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건 이 만든 버터를 또 우리 비장의 형제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경험을 또 나눠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섞였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버터가 점점 더 녹아서 이제 많이 부드러워져요. 버터가 처음에는 좀 딱딱한데 아무리 사오래 놔둬도 버터를 여러 번 저어주면은 이거를 손으로 잘 주물러주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몬 주스를 조금 집어넣으면 이렇게 약간 더 버터가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레몬 주스 저희는 직접 레몬을 짜서 넣는데 레몬 주스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몬 주스를 아까 만든 버터에 넣어줍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한 테이블 스푼 정도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레몬 주스는 한 테이블 스푼 넣으면 되고요. 또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버터도 지금 여기가 사오신 버터가 두 가지 버터 종류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간 버터가 있고 소금이 안 들어간 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 버터, 가연 버터가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금이 좀 들어간 버터예요. 저희 요리사들은 소금이 안 들어간 버터를 항상 사용해요. 왜냐하면 버터마다 소금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하기 쉽지 어려워서 버터를 안 들어간 거 쓰고 저희가 소금으로 간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법 짜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맛있게 짜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에서는 그냥 가염 버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버터라고 나와 있는 게 가염 버터고 언솔티드라고 나와 있는 게 우연인데 좀 어려운 단어이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소금을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소금 필요 없고
소금 집어넣을게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만드실 때 하얀 버터를 쓰면 소금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무염 버터를 쓰면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후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바로 넣어도 되는데 조금 하늘에서 비 오듯이 하면 좀 많이 멋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네, 멋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후추는 하늘에서 뿌린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 번만요. 저어서 제가 맛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잠시만 중요한 뉴스가 왔습니다. 이게 무염버터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소금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러면 소금을 좀 더 하겠습니다. 소금도 이제 하늘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또 멋있게 소금도 하늘에서 뿌려주세요. 제가 가져온 또 시소대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늘에서. 와, 선생님께서 챙겨오신 씨솔트 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소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또 하늘에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버터를 빵에다가 발라서 여러분들이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버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렇게 넓은 팬에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넓은 팬에다가 이렇게 버터를 넓은 접시나 팬에 얇게 펼쳐주세요. 펼쳐줍니다. 펼쳐서 이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좀 비슷한 얇기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랩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이 버터가 딱딱하게 이렇게 굳거든요. 그러면 그 굳은 상태로 해서 이제 칼로 잘라서 딱 샌드위치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먹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식감이 좋은데 오늘 여기 냉장고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발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터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준 다음에 냉장고에서 굳힌 다음에 여러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맛을 좀 보십시오. 이거 발라서 먹어보세요. 네, 한 번씩 완성된 버터 맛을 봐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빵을 좀 자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긴 거보다 맛있죠? 네. 빵은 이제 1인분에 이제 이게 한 개 너무 크니까 4등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4등분. 네, 바게트 빵을 4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빵의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이제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을 중간에 여기 햄이랑 버터랑 해서 이렇게 올릴 거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이제 빵을 자르고 이 부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바게트 빵을 4등분을 한 다음에는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저희가 오늘 쓸 잠봉이라고 하는 햄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햄을 한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장, 3장 뭐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넣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한 3장 정도 집어넣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얇아서 이렇게 많아도 짜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서양의 어떤 샐러드긴 한데 루꼴라라고 합니다. 쌉쌀하고 약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를 중간에 좀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된 버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팬에다가 펼쳐서 냉장고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면 이 상태로 냉장고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버터를 냉장고에 저장하면 오래 가니까 냉동실도 상관없이 오래 뭐 몇 달 뒤에 먹어도 냉동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상온에 놔두면 금방 녹으니까요. 이렇게 빵에다가 발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빵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좀 발라서 펼치세요. 네. 초록색 버터가 되죠. 거기다가 잠봉을 이제 이렇게 접어서 올리세요. 버터를 빵에 발라준 다음에 잠봉 햄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대장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루꼴라를 올리고 덮으면 돼요. 루꼴라를 올리고 간단하죠? 빵을 덮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버터랑 빵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개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1인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2개가 1인분이에요. 저희는 많이 줘요. 그러니까 2개가 1인분이니까 이 2개를 1인분인데 두 분씩은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빵 1개가 한 대마다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버터를 제가 6인분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버터를 남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2개 중에 1개는 오늘 먹고 하나는 가져가서 내일 아침에 먹어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모레 아침에 먹어도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저희 오늘 한 사람당 샌드위치를 2개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1개는 오늘 먹고 1개는 또 잘 포장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안에 제가 중간중간에 돌아가면서 오늘 여기 참여한 멘토 멘티분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자기소개와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되는 지금 시점에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우리 미래의 셰프 꿈나무 지훈님 이름이랑 나이랑 여기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름이랑 나이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언니 오빠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양한님. 저는 정영아이고요. 저는 37살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우처럼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요리하는 중간이지만 잠깐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현서입니다. 11살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가족 보러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럼 은수가 저는 이은수고요. 저는 20살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부스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쿠킹 토크를 한다고 해서 참여합니다. 빵을 네 분분 해주세요. 자, 우리 잠깐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어머니께서 하민희 셰프님 팬이시거든요. 아, 네. 저는 34살 안수진이고, 그 비장현재 모임 나는에 참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빵 잘 잘리나요? 어우, 아라님 지금 힘을 열심히 써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친구 잠깐 자기소개 해줘. 저는 4학년 양태원입니다. 여기 오늘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엄마가 이런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왔어요. 아, 어머니들께서 정보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장현재 새 아가입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저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었고, 그 비장현재한테 조금 좋은 경험을 제공해보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빵이 많이 딱딱한가요? 이거. 와, 많이 잘랐어요, 빵을. 어때요? 잘 잘리나요? 잠깐, 우리 잠깐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고요. 부산에서 왔고요.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엄청 멀리서 왔네요. 뭐 타고 왔어요? 어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한수이라고 하고 서울에 살게요. 그리고 네, 발달장애가 있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입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기는 벌써 보토 바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토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아까 생각보다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야채를 싫어하는데 야채가 들어있는데도 맛있다. 오, 그런 얘기였구나. 친구 자기소개 잠깐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조도연이고 학년은 5학년이고 인천에서 왔습니다. 다들 멀리서 왔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맛있는 야채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최민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누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 멘토리티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서 함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좀 공감을 얻고 서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색깔이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사실 아까 이제 사전에 셰프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상의 형제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얘기를 해주실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곳에서 비상의 형제들 만나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리 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좀 안 봐도 돼요? 예.
귀로만 들으세요. 네. 누구를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진이가 제 인생에 오게 되고 지금은 13살이지만 처음에는 자녀가 장애를 가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힘듦으로써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다른 힘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순간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장애였구나, 남이 보이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른 이제 장애인 형제를 가진 다른 비장애인 형제들까지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통받고 부모들이 결국은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사는 모습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나도 좀 봐달라, 나도 자녀다, 그런 마음에서 어쨌든 그 좀 일탈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서 우리 비장애인 형제들도 결국은 저처럼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우리 형제를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힘들고 또 그 터널 같은 시간이겠지만 그거를 다 지나고 나면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멋진 단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은 그 형제를 통해서 적어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히 저희가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뭔가 그 비상의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까지 사실 거의 한 70년이 걸리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서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빠른 나이에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뭉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장애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짐을 지지 말라는 그거는 사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고 또 터미네이션 분님께서도 뭔가를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죠. 너희 동생은, 너희 누나는, 너희 형은 내가 죽더라도 네가 좀 책임져야 된다.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남은 아이를 누가 봐줄 거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도 저는 누구보다도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책임감을 너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거는 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형제들이 다 오롯이 짐을 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형제들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해서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또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저한테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결국 형제들도 저 일을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로지 그분이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정말 저희 나는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정말 하나가 우리 혼자가 아니야. 우리 정말 서로 내가 혼자라고만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어려운 마음이 많았었지만 모여서 얘기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타미니 셰프님처럼 자기 부모님, 가족들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아니다.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해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요리가 조금 완성돼가는 것 네, 제가 한번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완성도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실패하거나 성공하면 탈락, 못하면 탈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 부분을 뒤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서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도윤 도전자. 통과! 축하드립니다. 제2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 통과입니다. 성함이 서연양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생존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원이요? 양태원 군 생존했습니다. 생존. 와. 아이 성함 다양양. 워터가 좀 작게 들어간 거 아닌가? 아니군요. 생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존 축하드립니다. 성함 노현서 양. 샌드위치가 다 완성됐네요. 생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름 어떻게 돼요? 최지우야. 지우 양. 자, 손을 떼주세요. 생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다 완성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게 혹시라도 랩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좀 싸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드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눠서 집에서 꼭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요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요리하는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 요리를 집에서 좀 제가 한 걸 따라서 한번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든 거 맛을 봐야겠죠? 생각보다 맛있다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맛을 보면서 우리 맛이 어떤지도 얘기를 해주고, 음료수도 좀 같이 드시고요. 네. 네. 맛을 보신 분들께 제가 조금 가서 맛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와, 너무 맛있게 드시고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도윤이가 만들어주셔가지고 도윤님이 만든 거예요?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봐요. 특별한 맛이죠. 특별한 맛입니다. 특별한 맛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천천히 드시고 제가 조금 이따 올게요. 자, 주윤님 맛이 어때요? 있어요? 얼마큼 맛있어요?
다현님 직접 샌드위치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때? 아, 빵이 조금 딱딱한데 그래도 맛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빵은 오늘 만든 거 아니니까, 그죠? 아, 버터가 맛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맛이 어때요? 빵이 쓰지만 베이컨이 맛있어요. 빵이? 쓰지만 이요. 잠봉이 맛있다. 역시 이제 60파 취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맛을 봤나요? 빵이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네. 아, 네. 항상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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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게 맛있어요? 햄이랑 버터가 잘 햄이랑 버터가 잘 어울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어린이 비상의 형제들 혹시 비상의 형제 언니, 누나, 오빠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멘토로 와주신 비장의 형제들께서 혹시 나는 이맘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뭔가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 있으실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저한테 장애 형제가 있는 게 좀 많이 부끄러웠었어요. 왜냐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놀리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치스러운 마음에 이제 동네에서 엄마랑 동생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뛰어가서 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숨은 나한테도 뭔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 어린 기장의 형제들에게 혹시 우리 멘토분들 중에 좀 조언의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거나 하면은 이제 동생을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일부러 동생 없는 시간에 초대를 하거나 학교도 따로 등교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제 의도치 않게 친구한테 동생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되게 동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저한테 물어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숨기지 않아도 친구를 생각보다 굉장히 착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다. 그죠? 장애를 안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나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프렌치 파파님께도 좀 관련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비장애 형제든 부모님이든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를 만나서 사회 속에서 함께 살게 된 비장애 형제들에게 인생 선배 그리고 멘토로서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아직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가 멘토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형제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둘이 그 어릴 때 받았던 마음들 혹은 그 상처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돌봐서 더 크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 장애 형제들이 우리 각각의 가정에 온 거는 그만큼 그 장애 아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저는 허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시간을 지나고 나고 결국은 누구보다도 성장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남을 더 이해하는 착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이해해주고 져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착한 마음에서 당연히 마음이 힘든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누구보다도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거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기를 삼아서 이제 남은 삶에서 좀 더 남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도 그 길을 계속 나갈 텐데 이제부터 혹시라도 제가 가는 길에 또 도움을 주시거나 혹은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같이 돕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임 이름이 뭐죠? 나는이라는 모임도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프렌즈 파트너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저한테 이제 확 꽂힌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장애 형제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저한테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는 우리 모든 비장애 형제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힘드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장애 형제가 힘들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파밀리 셰프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요리까지 직접 다지기까지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수고해주신 프렌치 파파 파밀리 셰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다음에 어디서든지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